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한 가지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트로이 온수당 0달러를 넘나드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금값이 또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소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 뒤에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금값이 오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오름세를 이끄는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섬뜩한 메시지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반짝이는 금빛의 이면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 속에 숨겨진 전 세계 중앙은행과 초대형 기관들이 내리는 침묵의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이 예고하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금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역사적인 교과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보통 금값이 오를 때는 뭐다?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인플레이션이 걱정돼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는 거죠. 그런데 2024년에서 2025년 지금의 이 폭등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주체가 다릅니다. 이번 금값 상승의 절반 이상을 이끄는 힘은 개인 투자자도 일반 기관도 아닙니다.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역사적인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장 치밀하게 미래를 계산하는 집단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그리고 공격적으로 금이라는 자산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한 투자 차원을 넘어선 훨씬 더 근본적인 신호로 익혀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를 내몰아요. 당신의 돈, 당신이 믿는 그 종이돈의 가치를 진짜로 믿으시겠습니까? 중앙은행들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자신들의 답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달러, 유로, 엔, 위안과 같은 법정화폐를 찍어내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자신들이 만든 화폐를 금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 이 아이러니를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마치 배를 만드는 사람이 자신이 탈 배의 내구성을 믿지 못하고 구명조끼를 미리 준비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구명조끼의 이름이 바로 금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전환점이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에 매수하는 별개로 또 다른 거대한 손길, 바로 상업은행과 일부 대형 기관들의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소문과 일부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이들이 은밀하게 금을 팔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손들은 사고 다른 큰 손들은 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시장이 극단적인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쪽에서는 머지않은 미래에 대비해 최후의 보루를 쌓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의 유동성 위기나 현금 확보를 위해 가장 변제가 쉬운 자산인 금을 처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매도 움직임은 현재 금값 폭등이 결코 건강한 상승만은 아니라는 걸 암시합니다. 오히려 이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 내부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여 있음을 반영하는 지표일 수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기관들은 갑자기 유동성이 좋은 자산을 던져버리는 강제 매도에 나섰죠. 지금 그들이 금을 판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곳에서 엄청난 구멍이 났기 때문은 아닐까요? 상상해보세요. 금값이 사상 최고치인 지금, 평소라면 절대 팔지 않을 이 자산을 내다녔다면 그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 그렇게 급한 일이 생긴 걸까요? 이 모든 퍼즐을 맞춰보면 우리 앞에 놓인 미래의 그림은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매수는 장기적인 법정화폐 신뢰도 하락, 즉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고착화에 대한 대비로 익힙니다. 반면 상업은행 등의 매도는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혹은 신용 충격에 대한 대비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화되는 순간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성장은 정체되거나 후퇴하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그 지옥 같은 상황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야 하지만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높여야 합니다.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되죠. 현재의 고금리 환경이 유지되거나 더 오른다면 그동안 쌓여온 천문학적인 부채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모두가 말이죠. 만약 금리를 낮춘다면 이미 시작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다시 기세를 되찾아 더욱 거세질 겁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자산 가치의 대규모 재평가, 즉 리셋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을 사는 세력은 이 리셋 이후의 세계, 법정화폐 가치가 크게 훼손된 세계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금을 파는 세력은 이 리셋이 오기 전에 당장 닥칠 유동성 대혼란을 버티기 위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휩쓸리면 안 됩니다. 첫째, 이 현상 자체를 이해하세요. 금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휩쓸려 무조건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깔린 메커니즘을 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투기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신뢰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째,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변동성이 크고 레버리지가 높은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는 유동성과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셋째, 금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현명하게 가져가세요. 금은 포트폴리오의 안전장치, 해지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고점에서 모든 자산을 털어 금으로 올인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입니다.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하거나 금 관련 ETF, 재정적 생명력이 튼튼한 금광회사 주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이 마법의 방패가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산 가치의 일부를 지켜내기 위한 보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불신입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불신하고 기관들이 금융 시스템의 단기적 안정성을 불신하는 그 불신의 소용돌이가 바로 금 시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금의 가치가 폭등하는 시기는 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기 직전의 혼란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과거의 위기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복잡하고 거대한 글로벌 시스템이 내내 앓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전부 금 팔기 시작했다는 그 문장 속에는 두려움과 기회가 공존합니다. 어떤 이들은 공포에 질려 팔고 어떤 이들은 그 공포를 예견하고 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뉴스 헤드라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으로 이 지각 변동의 의미를 읽어내는 안목입니다. 반짝이는 금빛이 비추는 것은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의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금 가닥 같은 균열일지도 모릅니다. 그 균열의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다음 시대가 오는 발소리인지 아니면 현재의 질서가 무너지는 소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될 테니까요. 그 균열의 소리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도 뚜렷이 들려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탈달러화 움직임을 보세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국제거래에서 미국 달러의 비중을 줄이고 자국 통화 결제나 새로운 결제 체계를 구축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지난 80년 가까이 세계 금융의 기둥이 되어왔던 달러 패권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체제 전환기에는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하듯 금의 역할이 다시 부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들이 금을 쌓아 올리는 행위는 단순한 자산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 닥칠 어떠한 금융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담보를 마련하는 정치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만약 달러 중심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여러 통화들이 난립하는 다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그 어떤 국가의 법정 화폐보다도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는 금이 최후의 결제 수단으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중앙은행들의 행보는 바로 그런 미래에 대한 무언의 투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개인에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국가처럼 거대한 금보 요구를 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규모에서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바로 신뢰의 이전이죠. 종이 쪼가리처럼 보일 수도 있는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유형의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립니다. 금, 은, 혹은 생존의 필수적인 물자나 부동산 같은 것들로 말이에요.
지금 금을 파는 기관들의 행동은 당장의 현금 유동성 문제가 이 장기적인 신뢰 이전의 추세보다 더 시급한 위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오늘을 버티기 위해 내일의 보험을 잠시 저당 잡히는 선택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는 이중적 현상의 본질입니다. 한쪽에서는 먼 미래의 대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건조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눈앞에 들이닥친 산불을 끄기 위해 그 방주에 나무를 떼고 있습니다. 이 모순된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시스템 전체에 스트레스가 고조되고 있으며 단기적 위기와 장기적 위기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기에는 모든 신호가 극단적으로 왜곡되어 나타납니다. 금값 상승은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위기의 전조일 수 있고, 금매도는 단순한 약세가 아니라 더 깊은 위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금 한 온스의 시세 차트가 아니라 그 차트를 움직이는 숨겨진 구조적 힘입니다. 각국의 부채 수준, 지속되는 공급망 리스크,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중앙은행 정책의 신뢰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힘들이 한 방향으로 모일 때 비로소 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 시장은 결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곧 상상 못할 일이 터진다는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가올 변화는 하루아침에 폭발하는 재난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지형의 변화와 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옛 지도만을 보고 항해하는 자는 결국 낭파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금 시장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등이라면 그 불빛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재정적 기초를 다시 점검하게 하고 맹목적인 신뢰보다는 건설적인 의심을 갖게 하며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릴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 닻이 금이 될 수도, 다른 실물 자산이 될 수도, 혹은 어떤 위기에서도 빛을 발할 진정한 지식과 기술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반짝이는 것 자체를 좇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드리울 때도 꺼지지 않는 빛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역사는 결국 가장 견고한 것이 가장 화려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임을 가르쳐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한 금값 예측을 넘어 우리 모두가 더 단단한 내일을 준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